자, 게시판에 해당되는 거 한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드 쓰시고요. 보드 써주시고요. 그 게시판에 해당되는 것을 쓸 때 if 문장으로 이제 그 일리 가세요, 전리 가세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이제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라고 이렇게 써서 만들 거예요. 보드 if를 보드 if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죠?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요. 자. 됐으면 이제 메인 하기 만들게요. 메인 실행하기에서 메인 하기 만들어 주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만들어서 이제 메인이 없으면 실행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메인이 만약에 없는데 컨트롤 F11 누르잖아요. 제가 메인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메인 주석 처리하시고 처리하고 이제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자 하면은 실행이 돼요. 이게 실행이 되는데 이게 뭐가 실행이 되느냐 이건데 얘 지금 뭐가 실행이 된 거죠? 요게 if else if example 실행된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실행된 건데 그 현재 메인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행한 메인을 실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만드셔야 돼요. 메인을 잘 만들어야 선생님 프로그램이 실행됐는데 이전 게 자꾸 실행이 돼요 라는 것은 메인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없거나 또는 잘못 썼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하실 거는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를 입력받는다. 변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해요.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한다. 데이터를 키보드로 입력받을 건데요. 키보드로 저희가 데이터를 키보드로 입력받는데 키보드가 콘솔이죠. 표준 입력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스템 안에 있는 system.in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 키보드를 입력받도록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서버 쪽이랑 연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콘솔에다가 드립다 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만들 거예요. 언제까지 콘솔은 보는 것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키보드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수에 저장하세요. 변수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변수를 한다. 보통 이제 통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는 다 스트링으로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에서 스트링으로 저장이 돼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저장을 한다. 자, 키보드로 입력받을 때 그 원래는 여기 키보드 표준 입력인데요. 표준 입력이니까 시스템에서 하는데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것은 키보드로 입력받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은 시스템 안에 in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이제 out을 썼는데 out만 썼는데 이 안에 in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키보드를 입력받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요거를 이용해서 코딩을 좀 길게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미 좀 짧게 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게. 자,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 이제 스캐너라고 써요. 스캐너. 그 여기까지 쓰시고요. 뭐 쓴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자바 유틸의 스캐너라고 C자가 보이세요. 스캐너 보이시나요? 이게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랑도 연결이 됐을 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입력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스캐너라는 겁니다. 스캐너 아시겠죠? 엔터 치세요. 여기 엔터 썼으니까 여기 앞에 대문자네요. 대문자이기도 하고 얘가 아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를 때 클래스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인데 뒤에다가 이제 소문자로 스캐너라고 써요. SC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완성을 해줘요. 스캐너라고 소문자. 이건 변수명입니다. 변수명.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타입입니다. 변수에 대한 타입. 아시겠죠? 클래스는 타입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참조형 변수라고 이해합니다. 참조형 변수. 되셨죠? 이거 타입이고요. 이게 스캐너예요.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보통 사용을 한다. 아시겠죠? 스캐너. 무엇인가 그 데이터를 쫙 스캔해 가지고 읽어 들어올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랑 연결하냐면 시스템 인이랑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쓸 때 할 때 이걸 쓰세요. 쓰시고요. new 합니다. new 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만 또 누르면 스캐너라고 보이세요. 스캐너. 그 중에 시스템 인이 인풋 스트리밍 두 번째인 건데 첫 번째 거 선택하셔도 돼요. 어차피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어디서부터 읽어봐야 된다고요? 시스템.in이라는 데서부터 읽어봐야 한다고요. 아시겠죠?
이거랑 연결해서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길게 짰기 때문에 얘는 이제 기본형 변수가 아니에요. 기본형 타입 변수는 아니고 참조형이죠. 그래서 앞에 대문자 클래스로 만들어서 써져 있고요. 세미콜론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자, 저희가 메모리로 올릴 때, 자, 이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어디 올라가야 돼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메인 메모리에 있어야 돼요. 메인 메모리에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로딩이다 라고 했는데, 로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스태틱 고정이다. 그 다음에 new입니다. new는 필요에 의해서, 스태틱은 자동으로, 그 new는 수동으로입니다. 얘는 자동으로 이렇게 얘를 이런 문장을 만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얘는 수동으로입니다. 수동으로. 프로그램 안에 new라고 써주면 얘를 어디로 올린다? 메인 메모리에 올린다. 메인 메모리에 올리면 위치가 나오겠죠. 올라간 위치. 그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밑에서 보시면서 스캐너라는 변수에 지금 스캐너라는 변수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new에서 스캐너를 이렇게 new에서 메모리를 올리죠. 메인 메모리에 올린 위치 이걸 주소라고 얘기하죠. 주소 위치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저장한다. 넘겨서 저장한다. 넣는다 또는 저장한다. 얘를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걸 잘 정리를 해야 되죠. 오른쪽에 있는 걸 잘 정리를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정리를 합니다. 오른쪽에 잘 정리를 하는데 뭐 하는 거라고요? 메인 메모리에 올린다. 아시겠죠? 메인 메모리에 안 올라가면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올리려고 그러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지 않아요? 크기가 천차만별이고 크기가 커요. 원래 사용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빈 공간에다 올려요. 빈 공간에 올리면서 빈 공간에 올리면 뭐가 나와요? 주소가 나온다. 주소. 아시겠죠? 위치에 대한 정보. 그걸 주소라고 하는데 주소가 나온다. 되셨죠? 이 주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캐너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변수에. 되었습니까? 얘 타입은 뭘 올린 거예요?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을 올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스캐너라는 여기서 볼 때는 S자가 대문자인데 클래스이죠. 클래스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입은 스캐너라는 클래스 타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타입은 이 프로그램 이름이 타입이 되는 거예요. 스캐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변수를 정의할 때 보시면, 정리를 할 때, 이 변수 정리할 때 여기 맨 끝에 보시면 클래스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클래스다. 여러분들 입장 클래스가 타입이 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주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쓸 때 스캐너.in이 뭐죠? 스캐너.in이 데이터 키보드를 쓸 때 스캐너.in이에요. 스캐너.in을 이용해서, 스캐너가 얘를 이용해서 키보드를 읽어야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이제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 스캐너가 시스템인이라고 해서 키보드를 입력하는 것을 넣어주면 걔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다. 되시나요? 그 스캐너가 여기 그 읽어드릴 때 그냥 이렇게 이제 여기 스캐너가 이렇게 있는데요. 스캐너에서 프로그램 짤 때 읽어드리는 프로그램은 짰어요. 리드에서 쫙 읽어드리는데 어디서 읽어올지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정했는데 여기에 시스템점 해가지고 시스템.in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키보드입니다. 키보드하고 연결이 돼서 읽게 되고요. 여기 이제 파일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파일에서 읽어들어오게 돼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이해되시겠죠?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요? 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주면 이거를 이용해서 어디서 읽어 들어올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됐죠? 결정해서 사용이 된다. 이거는 그냥 메뉴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느끼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코딩을 직접 해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코딩 다 하고 하면 수료할 수 있다 없다? 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개월 내에 턱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바를 하려면 어떻게 해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매뉴얼 읽듯이 그냥 암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밥통 한 개 써서 이 버튼 누르면 취사가 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증명해 보세요. 그 코딩에서 그거 전부 다 이렇게 동작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버튼 누르면 취사가 된다. 여기다가 시스템 인 누르면 키보드로 입력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다 내가 코드가 어떻게 돼 있지? 이거를 짜려고 생각하는 순간 수련은 물건 나가요. 아시겠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요. 그 이해가 안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안에 프로그램을 전부 다 뜯어봐야 얘가 어떻게 코딩이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생각하는 게 안 돼요. 그냥 요거는 취사 버튼을 누르면 취사가 돼요라는 것을 그냥 아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매뉴얼을 보고 이게 지금 요거를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라이브러리, 자바 JRE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건데 라이브러리에 해당하는 도큐멘트만 잘 보시고 사용법을 잘 아시면 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암기하시면 됩니다. 시스템.1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키보드 된다. 이게 스캐너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돼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짜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스캐너 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바점이니까 자바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 사람이 짜놓은 거예요. 엄청 길게 짜놨는데 그걸 이해하려면 연결해서 그 사람이랑 그 가까스로 연결이 됐다 그래도 이제 수리하기 전에는 절대 이해를 못하죠. 전 수리하고 나서도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은 자바 배우기는 힘들다는 얘기 돼요. 취업하기는 것도 힘들고. 되셨죠?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스캐너를 이게 경고가 나네. 스캐너 마우스 대시면 얘가 지금 valuable, local, 뭐 used, non used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않고 있습니다. 이때 스트링으로 저희가 스트링으로 그 뭘 사용할지 메뉴를 한 개 받아가지고 게시판에 어떤 메뉴를 선택하지 이제 저희가 메뉴는 뭐 1, 2, 3, 4라고 쓸게요. 정하시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프로그래머 역량이 이제 좀 나오는데 1번이 뭐 리스트다.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그 다음에 2번이 뭐 뷰이다. 3번이 글쓰기 라이트이다. 뭐 전부 다 짤 건 아니에요. 짤 건 아닌데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4번이 라이트고 4번이 뭐 업데이트고 5번이 델리트입니다. 5번이 델리트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외에는 잘못된 메뉴를 선택한 거죠. 그 외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메뉴를 선택한 거예요. 메뉴 선택을 한 거죠. 대외가 아니라 그 외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잘못된 메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자, 키보드로 입력해서 메뉴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태까지는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어서 1, 2, 3 이렇게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직접 써놨는데 지금부터는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거예요. 되시겠죠? 학기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이렇게 쓰시고요. 키보드로 입력하는 건 스캐너가 지금 입력받도록 해놨다며요. 변수를 사용합니다. 변수 스캐너 초문자입니다.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스캐너 라고 쓰시고요. 점 쓰시면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데 이때에 저희가 스캐너로 받으시면서 그 인티저 숫자를 받으니까 그 뭐 여기 보시면 넥스트 라인도 있으시고 뭐 넥스트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받아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넥스트 블루엔도 있고요. 넥스트 INT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넥스트 INT 여기 보시면 넥스트 INT 있으니까 넥스트 INT 쓰시면 돼요. 넥스트가 있고 넥스트가 있으시고요. 그 밑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게 뭘 하는 거다 이렇게 대충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넥스트 라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INT도 아마 있을 거야. 넥스트 INT 제가 아까 봤는데 넥스트 라인 넥스트 있네요. 넥스트 뭐 바이트도 있고요. 바이트 단위로 읽자. 더블 플로트 이렇게 해서 어떤 단위로 읽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티저를 읽습니다. 그래서 인티저가 나오는 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얘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렇게 쓸 수는 있으나 다른 이제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얘가 서버로 간다. 그럼 서버에 있으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 네트워크로 통해서 받는 거는 다 스트링으로 받습니다. 스트링으로. 아시겠죠? 스트링으로 받기 때문에 저희가 스트링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엔터 쳐가지고 엔터 친 데까지 저희가 받을 거라서 넥스트 라인과 함께 받는 요거를 쓸 거예요. 넥스트 라인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엔터 친 데까지가 하나의 데이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내는 이런 걸 사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넥스트 라인이라고 쓰는 거예요. 넥스트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넥스트가 나오고 넥스트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넥스트 라인 이렇게 해서 가로고 할 거 쓰시면 키보드로 받아요. 받는데 이렇게 뭘 받는지 모르잖아요. 뭘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콘솔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안 실행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메뉴 같은 걸 한 개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그 요거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요. 이제 메뉴를 출력을 해줘야 메뉴 출력을 해줘야 콘솔도 나오고 아시겠죠? 뭘 선택하는지 알고 되셨죠? 예, 뭘 선택하는지 알고 이렇게 메뉴를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소 이렇게 써가지고요. 시스템 짜고 프린트해서요. 그 여기 쌍따옴표 찍고요. 여기 요거 이렇게 쭉 쓰시고 예. 5번을 해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쓰는 거죠. 하세요. 그리고 메뉴를 입력하세요 라고 이제 써놓는 거죠. 시소를 다시 해서 자, 상단표 찍으시고요. 메뉴 입력이라고 써놓은 거죠. 자, 메뉴를 입력하시라고 입력하시고 이어붙이기를 해서 계속 줄바꿈을 안 하고 요 뒤에다가 입력을 하려면 이 LN을 지우시면 돼요. LN을 지우면 같은 줄에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되고요. LN이 써져 있으면 다음 줄에 키보드로 입력하게 돼요. 아시겠죠? 여기 뒤에 붙이려면 그냥 프린트라고 써야 한다. LN이 라인이란 뜻이에요. 요거 출력을 하고 줄바꿈 하세요. 한 줄 라인 아시겠죠? 한 줄 같이 출력하는 게 LN이고요. LN을 안 쓰면 같은 줄에다가 요거 출력하고요. 커서가 여기 그 뒤에 깜빡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입력받을 때 여기 있습니다. 입력받을 때 그냥 출력만 해볼게요. 시소를 해서 네. 메뉴 출력하고요. 메뉴는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하시고요. 이게 입력이 잘 되는지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고요. 스캐너 경고 나와 있네요. 스캐너 보시면 아까 여기 썼잖아. 지금 이게 스캐너 썼으니까 난 유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스캐너에서 마우스가 되시고 여기 앞에 있는 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네. 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왜 경고가 났지? 이런 걸 알려주는데 그 이쪽에 가서 봐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리소스 스캐너 네버 클로즈 시키지 않았다. 클로즈 시켜놨나 보다. 그래서 스캐너 점 쓰시면 클로즈라는 게 있습니다. 클로즈라고 써서 클로즈에서 얘를 닫는다. 그러면 이제 경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장비를 열어놨으면 이게 지금 장비를 열어놓는다 이런 얘기고 선언해서 쓰는 자체가 열어놓는 겁니다. 올리면서 내가 쓰려고 열어놓은 거예요. 장비를 키보드에 열어놓은 건데 클로즈를 시키지 않으면 장비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클로즈 시켜서 반환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죠? 반환해서 써주시게 되고요. 그 웬만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얘가 자동 반환이 돼가지고 별로 그다지 중요한 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경고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쭉 나오고요. 여기 콘솔에서 클릭하셔야 돼요. 콘솔에 클릭하면 그 다음 줄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메뉴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아무데나 있더라도 그 키보드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자리를 잡아줘요. 자리를 잡아주고 입력되는 자리를 잡아주시고 엔터 치면은 제가 1번을 지금 입력했기 때문에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출력하고 있다. 숫자이었는데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숫자를 이때는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숫자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숫자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숫자로 바꾼 거는 if 문장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숫자로 바꾼 거예요. if 문장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숫자로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밑에 갑니다. 되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그 1이면 여기 처리를 합니다. 이제 메뉴 처리.
그냥 우리는 시소로 메뉴 처리를 할 건데 1부터 5까지 1이면 뭐고 2면 뭐고 3이면 뭐고 그 다음에 그 외면은 이제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다고 출력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그 처리를 해서 메뉴 처리를 하는데 1번부터 이렇게죠. 1번부터 이렇게 쫙 써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그 외에는 잘못된 메뉴라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메뉴 처리를 하시는데 처리하는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처리를 해야 될까요? 1번 if문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배운 걸로 하면 if문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if문 if 1 else if 2 else if 3 else if 4 else if 5 그 외가 else입니다. 되셨나요? 예. if 1 메뉴가 1이냐 그렇지 않으면 else if 2냐 else if 3 else if 4 else if 5 그 외이니까 else입니다. 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if 쓰시고요. if 뭐가 인티저로 만들어 놓은 int 메뉴가 뭐하고 같아요? 1하고 같아요. 1하고 같으죠.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게시판 리스트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 시소를 한 개 찍을게요. 시소를 한 개 찍고 상답에 찍고요. 여기다가 게시판 리스트 이렇게 쓰는 거죠. 게시판 리스트 처리 해야 합니다. 그 처리하는 DB 연동하는 거나 이런 건 전혀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출력으로 그냥 뻥만 치는 거죠. 처리를 했다고. 실제적으로 게시판 리스트 처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냥 출력만 하는 거예요. 출력만. 되시겠죠? 되시겠죠? 1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f 문장 하나 더 써요. else 그 외에면 else 그리고 if 쓰신 다음에 가열고 int 메뉴 이꼬르 이제 2입니다. 2이면은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2면 뭐라고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글보기죠. 글보기.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알아들 수 있게 게시판 글보기라고 쓴다. 글보기입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3, 4, 5까지는 복부가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복사해서 2, 3, 4, 5 3번은 글쓰기죠. 3번은 게시판 글쓰기 라이트입니다. 글쓰기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은 글수정에 해당이 되겠죠. 글수정에 해당이 되고요. 5번은 글삭제입니다. 글삭제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는 잘못된 메뉴입니다. else 그 외에 else 쓰시고요. 그 다음에 시소를 이용해서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십니다. 잘못된 메뉴 선택. 자, 저희가 이제 equal과 비교인 경우에는 이제 그 else if else if로 이제 else로 그 비교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여기가 equal 비교인 경우입니다. equal 비교인 경우에 스위치 케이스 분이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분으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라고 쓰시고요. 그 인티저로 만들어 놓은 메뉴를 갖다가 이렇게 가로 갖고 사이에다 넣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게 어떤 값이 되는데 변수가 한 개 포함이 된 수식도 되고 변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함이 된 그 변수이거나 아니면 수식 같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다른 거랑 비교했는데 중괄호 열고 엔터, 중괄호 닫고 스위치 문장의 끝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스위치 문장의 시작이고요. 스위치 문의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가로 닫고 한 데가 스위치 문의 끝입니다. 스위치 문의 끝 이렇게 끝입니다. 끝 쓰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int 메뉴가 1번이라고 써있네요. 1번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다가 케이스 이런 경우에 케이스라고 씁니다. 케이스 이런 거 쓰시고요. 이런 경우에 1 땡땡 상호입니다. 1 땡땡 네, 뜻입니다. 케이스 1인 경우에 처리
여기다가 시소라고 쓰시고요. 시소라고 쓰시고 싹다 찍으시고 게시판 리스트라고 씁니다. 1번 뭐가 스위치 안에 있는 INT 메뉴가 1번인 경우 이런 얘기입니다. 스위치 안에 있는 INT 메뉴가 메뉴입니다. INT 메뉴가 1인 경우 케이스 경우 되셨죠? 예, 처리 경우에 해당되는 처리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처리는 이제 게시판입니다. 1번이니까 5번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쓰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면은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번으로 고쳐주고, 얘는 3번으로 고쳐주고, 4번으로 고쳐주고, 얘는 5번으로 고쳐줍니다. 5번입니다. 고쳐주시고요. 게시판 얘는 두 번째니까 게시판 리스트가 아니라 게시판 글보기. 얘는 게시판 글쓰기. 이 3번은 게시판 글쓰기. 4번은 게시판 글수정에다 해야 되고, 5번이 게시판 글삭제에 해당이 됩니다. 뭐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게 눈에 더 확실히 잘 들어오죠. 1번, 2번, 3번, 4번이다. 스위치 케이스 있는 INT 메뉴라는 게 되셨나요? 이렇게 쓰시고요. 자, 이제 스위치문을 사용합니다. 스위치문을 사용해서 요거 이제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시면 메뉴를 선택하고 나오고요. 메뉴에서 이제 나가 1번을 선택해요. 1번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게시판 리스트 나왔어요. 여기서부터가 스위치 문장이거든요. 스위치 케이스 문인데 게시판 리스트 나오는데 그 밑에 것도 다 그냥 쫙 나와버렸네요. 그죠? 쫙 나와버렸어요. 아시겠죠? 쫙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처리가 다 끝나면 브레이크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처리하는데 만약에 처리가 다 끝나면 이제 멈춰주세요라는 브레이크를 쓰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안 쓰면 밑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계속 진행이 된다. 돈다가 아니라 된다.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1번이니까 여기 이쪽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실행했어요. 아시겠죠? 브레이크가 없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 계속 갑니다. 그냥 게시판 글보기도 찍고, 쓰기도 찍고, 수정도 찍고, 삭제도 찍고, 그래서 리스트 찍고, 보기도 찍고, 수정도 찍고, 쓰기도 찍고, 수정도 찍고, 삭제도 찍고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 이제 게시판 리스트 찍었으니까 여기다 브레이크를 써라 이런 얘기죠. 브레이크를 이렇게 써가지고 해주시면 빠져나간다. 스위치문을 빠져나가서 이제 게시판 리스트만 찍습니다. 여기는 이제 컨트롤 F10 눌러서 1번 쓰시면 이렇게 게시판 리스트만 나오는 거죠. 게시판 리스트. 근데 문제는 얘가 1번이 아니고 2번을 쓰면 얘도 이제 2번 한다면 그 밑으로 계속 보이게 된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밑으로 나가기 때문에 글보기라면 글보기 밑으로 다 나온다. 그러니까 케이스 2번 다 끝난 때 브레이크를 써라. 이렇게 케이스 3번도 끝날 때 브레이크를 써라. 브레이크를 쓰세요. 멈춰주세요. 여기서 멈춰주세요. 그럼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갑니다. 돼 있으면 여기 또 브레이크를 써라. 브레이크 쓰세요. 세미콜론.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를 쓸 필요는 없는데 그 뒤에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일단 쓰세요. 이렇게 씁니다. 써주시고요. 자, 요거 브레이크는 어딜 빠져나간다고요?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간다. 스위치 문을 빠져나간다. 멈추고 실행되는 걸 멈추고 브레이크니까 멈추다 이런 얘기죠. 실행을 멈추고 스위치 문장을 빠져나간다. 스위치 문장의 끝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빠져나가서 스캐너 클로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료를 하는 거죠. 프레임 종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브레이크가 실행을 멈추고 여기서 실행을 멈춰 주시고요.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세요 이런 얘기요. 빠져주세요. 되시겠죠? 좀 빠져나가세요. 자, 5번까지는 했는데 그 외에 뭐 10번 이런 거 입력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가 쓰냐면 그 외에
그 외에 이제 디폴트라는 걸 씁니다. 디폴트 땡땡 쓰시고요. 그 외에는 잘못된 메뉴를 한 거기 때문에 시소를 위해서 여기다가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 외에 아시겠죠? 여기서는 디폴트니까 기본이라고 쓴 거예요. 기본은 기본 처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만나게 되죠. 만나면은 무조건 실행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전부 위에 있는 게 아니면 요거는 실행해라. 아시겠죠? 실행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기본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저가 할 때 위에 있는 거 외에 조건에 맞지 않으면 처리되는 거 아시죠? 이때는 브레이크가 반드시 있어야,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요. 자, 쓰시고요.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저희가 1번 하면은 게시판이 잘 나오고 있고요. 11번 쓰시면, 여기 쓰시면 요거는 잘못된 메뉴를 선택했다. 요거는 이제 숫자로 되어 있는 if else 문에서 처리한 거고요. 그 밑에 잘못된 메뉴를 선택하십니다. 두 번째 거는 스위치 케이스 문에 의해서 선택이 했습니다. 아시겠죠? 선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넘어가야 되죠? 정리를 한번 넘어가야 되고, if 문장을 언제 쓰느냐? if 문장, 이게 문제가 조건 분인을 써야 돼요. 그리고 if 문장을 써야 되지, 스위치 문장을 써야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저희가 쓰게 되면 이제 if 문장을 써야 되냐, 아니 if else 뭐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되냐,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야 되냐, 아시겠죠? 써야 되냐 이런 얘기고요. if else나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else 뭐 어떤 다음에 if else if else 뭐 이렇게 쓰실 때는 반드시 이게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얘네들은 이제 크다 적다가 나오면 이걸 쓸 수밖에 없어요. 크다 작다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같다만 쓸 수 있어요. 같다. 이해되시겠죠? 같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같은 거는 내가 메뉴를 몇 번을 눌렀지 이런 걸 선택해야 되니까 그 메뉴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같다라고 비교를 하거든요. 같다라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주로 스위치 케이스문을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근데 크다 적다가 나오면 무조건 이걸 써야 돼요. 이거를 비연속 데이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연속 데이터. 비연속 데이터가 아니라 연속 데이터라고 얘기해요. 연속 데이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돼 있는데 여기 1번이에요? 여기 10번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요 사이에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나오면 무조건 이런 경우에는 if 문장을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써야 돼요. 그리고 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연속 데이터다 이런 의미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 데이터가 나오면 이제 if 문장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꼴이 아니면, 이꼴 비교가 아니면. 아시겠죠? 이꼴 비교라고 하더라도 비연속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비교의 개수가 작으면 뭐 한두 개 비교하는데 스위치 케이스만 막 만들어서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 비교해서 쓸 때는 if 문장을 쓰는 거예요. 작으면 if 문장을 쓰세요. 작다. 개수가 작아요. 비교해야 될 개수가 작아요. 몇 개 안 돼요. 한 개 비교해야 돼요. 두 개 비교해야 돼요. 그러면 if else를 쓰시라고요. 아시겠죠? 쓰신다. 되셨나요? 이런 경우에 if else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는 경우,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는 것은 일단은 이제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꼴 비교입니다. 같다 비교입니다. 같다. 뭐뭐하고 같다.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비연속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라고 해서 구간에 해당되는 속해져 있는 데이터가 아니고요. 그 꼭 하나 찍어서 요거 한 개랑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교할 때 이제 스위치 문장을 사용한다. 주로. 그리고 이제 비교 개수가 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 개수가 점태요. 개수가 많다. 이러면 이제 스위치 문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if 이꼴 비교라 그래도 그 문장을 보면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비교에서 그 어떤 걸 사용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if 문장을 써야 될지 스위치 문장을 써야 될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if 문장을 쓰는 게 맞나요? 스위치를 쓰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if와 스위치를 전부 다 쓸 수 있으면 if와 스위치 문장을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전부 사용 가능하면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면 먼저 생각나는 걸 쓰는 거야. 먼저 생각나는 것을 사용해서 작성한다. 왜냐하면 코드는 빨리 짜야 돼요. 아시겠죠? 코드는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짜야 테스트도 해보고 걔가 실행되는지 알 수 있고 이런데 이거를 이제 야 이거 if문을 써 스위치문을 써 막 이게 뭘 쓸지 막 이렇게 헷갈린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그다음 또 코드 짤 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느려져요. 이해되시나요?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생각나는 것으로 짜세요. 먼저 생각나는 거로. 아 얘는 if야. 그럼 if로 짜세요. 아시겠죠? 아 얘는 스위치야. 그럼 스위치를 짜시라고요. 이해되시죠? 먼저 생각나는 걸로 빨리 짜는 게 제일 관건이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항상 뭐 이렇게도 짤 수 있고 저렇게도 짤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주로 뭘로 짭니다. 이런 걸 다 가르쳐 드리고 주로 뭘로 짭니다. 이런 걸 가르쳐 드리거든요. 가르쳐 드리는데 코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꼭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거 if로 써야 되는데 이걸 스위치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나는데 근데 얘를 스위치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아시겠죠? 얘가 어떻게 효율적이지? 얘는 스위치로 쓰는 게 효율적인가? 얘는 if로 쓰는 게 효율적인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할 시간에 코드를 한 줄 더 짜라. 아시겠죠? 그래야 프로젝트가 빨리 끝난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다른 거보다 이런 게 이제 조금 뭘로 짜야 될지 헷갈린다 하시면 이제 주로 이제 먼저 생각나는 걸로 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 실행만 되면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행이 되도록 짜라는 얘기죠. 뭐 실행이 안 되는 거 짜는 건 안 되고요. 실행이 되도록 짜셔야 됩니다. 짜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제 문자열로 받은 거하고 인티저로 받은 거하고 결과는 이제 똑같이 나와요. 1은 1이고 이제 3은 3이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 가지만 출력을 더 해볼게요. 밑에서가 출력을 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if 문자를 써가지고요. if 문자 씁니다.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그 메뉴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메뉴 이퀄 두 개를 쓰고 int 메뉴는 인티저예요. 아시겠죠? 메뉴 출력을 하면 얘가 동일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동일하게 나오시는데 이렇게 해서 쓰셔서 작성을 하시면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타입 스트링과 인티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이렇거든요. 이거 처리 오퍼레이티드 이런 처리는 오퍼랜드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오퍼랜드에 해당되는 비교 연산자죠. 연산자에 해당되는 메뉴와 int 메뉴는 얘가 타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문자열이잖아요. 숫자는 메뉴가 1이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그 int 메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건데요. 문자열이에요. int 메뉴에서 문자열이니까 equal 쓰시면 되네요. 그래서 equal 쓰시고 1 이렇게 씁니다. 1하고 같다면 이런 얘기예요. 1하고 같다면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자 int 메뉴가 문자열이랑 비교되니까 메뉴랑 비교할게요. 메뉴 문자열과 1하고 문자열 1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럼 이제 상답을 찍고 같다라고 쓰는 거예요. 같습니다.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시소를 이용해서 같지 않다 씁니다.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고 1번을 누른 거예요. 1번 메뉴 1번을 눌러서 보시면 같지 않다고 나와요. 1번이 출력이 되는데 이 메뉴 부분이 1번으로 입력된 거죠. 입력되는데 여기 1번과 이 메뉴는 틀리다라고 나옵니다. 요런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설명은 자 결과가 같지 않다가 나왔는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유. 자 쌍따옴표 찍은 1은 그냥 리터럴입니다. 이건 문자열 1인 거죠. 문자열 1에 해당이 됩니다. 문자열 1 해당이 되고요.
그 메뉴라고 쓴 거는 이렇게 메뉴라고 쓴 거는 메뉴라고 쓴 거는 문자가 담겨져 있는 메뉴라고 쓴 거는 문자가 담겨져 있는 변수인데 참조형 변수입니다. 참조형 변수. 참조형 변수라는 것은 뭘 담고 있냐면 주소가 있다 이거예요. 주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if 문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if 문장을 이용해서 간단한 거는 메뉴에 해당되는 메뉴의 주소와 그 문자열 1에 해당되는 값이 같은지 비교한 거예요. 이렇게 그 메뉴에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하고 1하고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대부분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이해되시죠? 대부분 그 메뉴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주소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주소가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 틀리다가 나와요. 그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몇 억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확률로 그 같은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는데 틀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메뉴에는 주소는 뭔지 모르겠지만 1하고는 같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써서 작성하시면 이거는 같지 않다가 나와서 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출력을 하면 얘도 1이고 메뉴 부분도 1이고 얘도 1이지만 출력을 하면 같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스위치문을 이용해서 메뉴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케이스 사용하시고요. 케이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쓰시고요. 땡땡 쓰신 다음에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얘는 이제 같다라고 써놓은 거죠. 같다 브레이크 한개 잡아주시고요. 브레이크 디폴트 잡아서 여기다가 같지 않다 그 의미상 위에 거와 아래 거는 똑같이 쓴 겁니다. 아시겠죠? 위에 의미상 똑같이 쓴 건데 이거를 이제 실행하시면 if 문장에서는 1이라고 씁니다. 1이라고 썼을 때 if 문장에서는 같지 않다고 나오는데 스위치문에서는 같다고 나와요. 같다. 되시겠죠? 스위치 문장은 같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같다고. 요거는 우리가 처리를 하고 싶은 쪽에 이제 처리문이죠. 스위치에서 문자열을 썼을 때 문자열에 해당되는 메뉴와 요 1이 같으면 같다가 나온다. 되시나요? 예. 그러면은 요 위에 것도 같다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위에 거 한번 같다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스트링에서 얘 주소가 있는데 주소를 찾아가서 그 1이랑 같은지 한번 주소를 찾아가서 거기는 데이터가 1이 같은지 보려고 그래요. 그럼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하게 만드시면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점 다음에 equals라는 이 스트링에서 보시면요. equals라는 메소드입니다. equals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1이랑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equals 이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요. 그 얘가 가르치는 주소에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값이랑 얘랑 비교해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비교하도록 만드시는데 이게 equals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해 보시면 1 집어넣어서 해보시면 여기 맨 처음에 그냥 if 문장 equal 두 개로 비교한 것은 같지 않다 나오는데 equals라고 비교한 것은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스위치문도 같다라고 나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if 문장은 주소와 값이랑 비교하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이제 써 있지만 if 문장 equals라는 것을 이용해서 주소가 갖고 있는 메뉴의 주소가 가르치는 값과 비교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값과 비교하는 프로그램 이걸 메소드 처리문 메소드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작성해서 비교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그 여기 메뉴.equals 가로 열고 할 거에 1을 넣어가지고요. 1에 있는 거와 메뉴가 가지고 있는 값하고 같은지 비교하는 프로그램으로 처리를 해서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비교를 해서 사용하면 되시는 거고요. 보면 이제 여기가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됐고 여기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equals라는 걸 이용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스위치문은 자동적으로 이게 스위치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거 나오시는 거는 자바 JDK JRE 자바 7, 자바 8, 자바 7, 자바 6인지 7인지 모르겠는데 이 버전 이상이어야지 이게 돼요. 아시겠죠? 예, 이게 자바 6인 것 같은데 자바 6 버전 이상이어야 문자열 비교를 허용해 준다. 6이 맞는 것 같아요. 자바 6 버전 이상 이제 문자열 허용해서 그 이전까지는 숫자하고 문자만 됐었어요. 숫자하고 문자만 됐었는데 버전업 시키면서 문자열 비교도 허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